근데 지금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네네. 어떻게 이 1, 2세대 시비를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강제로 재매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봐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법까지 개정하면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아 너무 궁금하네요. 네, 좀 궁금할 것 같긴 네, 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보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이 하반기에 네. 가장 핫한 주제라고 한다고 네. 하면은 이 아무래도 5세대 실비보험. 네, 맞습니다. 네, 이제 5세대가 곧 출시가 되고 이게 처음에 실비가 나왔을 때 뭐 1세대, 2세대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5세대까지 벌써 올렸어요. 5세대까지 나왔습니다. 개혁 변경이 되었죠. 많이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부담금이 뭐 없거나 네. 5,000원 네. 뭐 이렇게 주어지다가 점점점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고 뭐 10%, 늘어났죠. 20%. 네. 지금 현재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네. 비급여 비급여 30%. 30%. 30%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지만 네. 이제 5세대부터는 또 어떻게 바뀐다고 합니다. 아 아마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찌됐건 5세대가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 발표를 네. 보도자료 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네. 이 5세대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연말부터 네네. 아마 이제 실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조만간 가이드가 확실한 가이드 내용이 네네.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우선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한번 네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아셔야 될 게 5세대 실비보험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강제로 변경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쵸. 재가입이 되거나 이런 조건들도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대비를 되냐. 해야 될지 그쵸, 거기에 대응해야 대해서도 되는지. 조금 프로세스를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같이 나온 보도자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뭐냐면 실손의료보험 네. 이해하실 실손보험은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보험 상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팀장님? 낮은 보험료. 낮은 보험료, 네. 그렇죠? 네. 네. 낮은 보험료로. 그다음에 제가 또 눈에 띈 건 뭐냐면 정말 필요할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네네. 그러면 내가 정말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보장 안 조금 해주는 필요할 건가? 때는 안 된다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어찌됐건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보험 상품으로 재탄생한다는 게 이 내용의 네.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용을 좀 보면은 앞으로는 실손보험은 보편적인 의료비와 네.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합니다. 네. 그리고 필수 의료 강화 등 의료 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30%에서 50% 보험료 인하. 그 다음에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의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약관 변경 재가입이라고 네네. 하죠.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 입자. 이게 어떤 분들이죠? 그러니까 1세대. 그거죠 이제. 네. 그렇죠. 이제 가입했던 시점 조건 그대로 네. 이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네. 그 할 수 세대. 있는 그렇죠. 1세대와 2세대 이제 일부 초기 가입자 분들. 맞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가입자가 1,600만 명이 네네네. 엄청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진짜 네, 많은데요. 이분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매입을 아.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 실손으로 전환이 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이틀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실손보험을 이제 계약하고 변경하는 이제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 배경이 뭔지 본다고 하면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 네. 네, 이분들을 보장을 하는 건데 국민의 사적 안정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낮은 자기부담률. 네네. 네, 그동안은 지금 낮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전에 가입하신 네네. 낮은 네. 자기부담률로 인해 가지고 과다하게 의료 서비스를 유발을 하고 음.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들을 좀 저해하면서 실손보험료에 지속적으로 계속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네네. 좀 문제점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부담금이 낮다 보니까 음. 고객님께서 너무 쉽게 좀 병원에 과잉 가셔서 진료를 과잉 진료를 받으시는 받으시고 그다음에 경우가 가가지고 있죠. 또 고가의 치료들도 네네. 그리고 뭐. 또 이게 고객분들뿐만이 음. 아니라 그런 병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네. 보통 병원 가면 이제 네.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어요? 이거 꼭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도. 물어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실비 가입자 있잖아요. 네네. 네네. 가입자가
약 4천만 명. 와, 네. 진짜 뭐 거의 네. 많이 가입했네요. 그러니까요. 대다수. 뭐 약 우리나라가 인구가 뭐 한 5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네. 그 중에서 이 정도 가입하고 계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네, 계시는 맞습니다. 거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계속 세 차례 1세대에서 2세대, 2세대에서 3세대, 3세대에서 4세대 제도를 네. 개선하고 추진을 해왔지만 네네. 이게 비급여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실손보험으로 인해 첫 번째 문제점 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의료 인력이 비급여 쏠림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책의 효과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보건의료계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제기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필요한 비급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의료 인력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좀 인기 있는 비급여의 비급여 좀 좋은 있잖아요. 치료에 대해서 네, 네. 이쪽으로 이제 좀 쏠림이 쏠림이 있죠. 가고 그 다음에 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책이 내가 치료를 받으면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주잖아요. 그쵸. 그 내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또 이거를 음. 실비에서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아, 네네. 고객님들께서는 실제적으로 내는 돈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적죠. 적은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한다. 네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손보험 관련 제기되는 문제점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급여 확대 네. 해가지고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7년도에는 4.8조 원에서 네. 23년도에는 와, 8.2조 8.2조. 8.2조원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엄청 늘어났네요. 네, 비급여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인력 쏠림 쏠림 현상 현상. 이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기피되고 필수 의료들은 필수 의료는, 기피되고 이 보시면은 안과라던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여기는 지금 어떤 것들이 있죠? 뭐 백내장, 녹내장, 그렇죠. 비급여, 비급여 치료 치료, 그렇죠. 조기로. 이런 것들 네.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소아청소년과, 심장, 혈관 흉부, 그다음에 네, 산부인과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 쏠림 현상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보험 정책 효과가 저해가 되고 있다고 해요. 내가 아무래도 자기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면은 그만큼 많이 생활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실비보험을 개혁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네. 실손보험의 자체적인 문제점이 또 다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대요. 건강한 사람들 네, 얘기하는 거죠. 네. 납부하고 있고 네네. 소수만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 음. 가운데 실손보험료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보험료는 납부하고 있는데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의 불공정성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신다고 하면은 지급보험금 있잖아요. 네. 다수라는 게 65%가 보험금은 지급 못 받고 네. 그냥 보험료만 납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80%를 지금 수령하고 있다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실비보험 가입하신 100명 중에 네, 지금 9명만 전체 보험금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필요하신 분들 이외에도 이거를 조금 뭐 이제 잘못된 역이용하는 분들도 역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있을 수 이렇게 있겠죠. 조금 일부가 다수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급보험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7.3조 원에 17년도에 20년도에는 야, 11.1조 원,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14.1조 원. 14.1조 원. 와. 이렇게 계속 지급보험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매년 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상 거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고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실비보험을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바뀌냐? 네. 앞으로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와 네.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적정 보장을 하도록 개편을 하고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개혁의 지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 이제 내용을 봤었을 때 우선 급여 의료비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저희가 이제 기존에 4세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가 있고 이제 신규로 나올 5세대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급여 비급여가 나뉘어져 있는지 차이점을 이제 저희가 비교해 볼 텐데 네네. 급여 같은 경우에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가지고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한다. 급여 입원은 중증 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네. 부담이 높으며
남녀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적용한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지금이랑 똑같다는 소리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똑같은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임신과 출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장이 안 보장이 했죠. 안 아니었죠. 됐었습니다. 네. 네, 근데 5세대부터는 이제 신규 나오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 대해서는 신규로 보장을 보장을 해준다는 한다. 게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이제 급여는 이렇게 됐지만 비급여가 좀 많이 달랐던 거예요. 네, 네네.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급여도 그냥 하나였단 말이죠. 그쵸. 근데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 특약 원과 뭔가 비중증 비급여 특약 2로 해가지고 네. 각각 따로 나뉘게 돼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중증이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외상 등 이제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 진짜 심각한 거. 네, 대상이 네. 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중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지금 여기 밑에 있는 표를 보신다고 하면은 현재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네. 식으로 보상이 되고 있냐? 보상 한도를 보신다고 하면은 네네. 연간 5천만 원 네, 5천만 원. 5천만 원이고 통원 같은 경우에는 회당 20만 원. 20만 원. 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신규 상품 이번에 나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랑 빈중 나뉜다고 했죠. 네네. 네네. 중증 같은 경우에는 옆에 현행 4세대랑 4세대랑 똑같아요. 네, 똑같다. 동일해요. 음. 근데 비중증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정특례 이외 이외에 이외의 나머지 상품 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상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1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네. 그리고 통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회당 2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일당 일당, 20만 원 하루당. 원입니다. 하루에 네. 근데 이게 회당이랑 일당이랑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네. 회당이라고 하면 다른 목적으로 진료를 받은 네. 것들은 그냥 각각 이렇게 20만 하루에? 원씩 그쵸. 하루에도 보상을 한다는 건데 네. 이제 일당 20만 원이라는 거는 하루에 내가 네. 여기도 200원을 치료받고 받은. 여기도 치료받고 하든 네. 그냥 20만 원 한도로밖에 보상이 안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주 큰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네네.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근데 배 아픈 거는 내가 일반적으로 내과를 가야 되는 그쵸, 거고 그쵸. 허리가 아프다고 정형외과 하면은 가겠죠. 정형외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맞습니다. 그거는 각각 이제 보상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이쪽에 가가지고 받는 거 20만 원 한도, 이쪽 가서 치료받는 거 20만 원 한도 한도.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거를 그냥 하루로 보는 거죠. 일당으로 네.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도를 다 받고 싶다. 그러면은 배 아픈 건 오늘 가고 허리 아픈 거는 내일 가야 돼요. 참아야 되네요. 네, 참고 아, 내일 맞아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음. 그리고 음. 2번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한도가 없었지만 회당 300만 300만 원. 원으로 또 생기게 됩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증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축소화돼요. 안 좋아졌다. 그리고 자기부담료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2번 30%, 30%. 그다음에 외래 같은 경우에도 30% 또는 3만 3만 원 중에 원이었잖아요. 큰 금액. 네. 네, 큰 금액이었죠. 근데 중증은 똑같아요. 네. 자기부담금 네. 비율 똑같은데 비중증은 2번이 이제 50%로 50%. 바뀌고요. 와. 30에서 50%로 바뀌고 네. 외래도 이제 50%나 네. 5만 원 중에 큰 금액.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10만 원 병원비가 나왔으면은 네네. 그전 같았으면은 음. 7만 원만 내가 돌려받고 나머지 그쵸. 3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내가 5만 원을 내고 네. 5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큰 그러니까 이게 차이죠. 아주 큰 차이죠. 자기부담금이 엄청 늘어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에 20% 넣은 적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10%씩 10%씩 올라갔는데 이번에 한 번에 30%에서 50%로 늘어나게 된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부담 한도 이게 연간 네. 자기부담금 저희가 200만 원 한도 아,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맞아요. 아무리 자기부담금이 많이 나와도 내가 연간 내야 되는 금액은 200만 원 200만 한도였단 원으로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기부담금이 높아질 거에 대한 조금 염려라던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쵸. 정책이 있었고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1, 2, 3세대까지만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4세대에서는 급여에는 급여에만 있고 네, 비급여는 없고. 비급여에는 빠졌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5세대 같은 경우에도 급여에는 동일하게 있어요. 네네. 근데 5세대는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원래 4세대에는 비급여 빠져있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근데 5세대에는 비급여 중에 비급여 중에서 중증일 때는 중증은 500만 원까지만 내가 내가 내면 부담됐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어,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좋아진 신설된 점이에요. 거네요. 신설된 거죠. 원래는 비급여는 완전 다 빠져있었지만 그렇죠. 신규 상품은 중증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 음. 거니까요. 그리고 비중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없다. 보상이 없다는 거 없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전 이것도 조금 네네. 놀라워요. 음. 이게 될 수 있는 저도 건가?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임팩트가 이게 보험금 미지급여를 해가지고 네네. 이제 뭐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례 항목이죠. 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미용이라던가 성형 목적. 당연히 이런 거 안 됐죠. 당연히 안 그리고 되죠. 막 네. 치과 치료 그렇죠. 이런 거 안 됐고 안 된 항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해당될 내용이 없다 보니까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비중증에서 네. 여기 기존의 내용이랑 플러스 플러스로 추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 우선 미등재 신의료기술. 네. 이게 아직까지 등재가 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해서 보상을 안 아예 하겠다는 안 뜻인 하겠다. 건데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데 그 밑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일부 비교를 해가지고 네. 도수치료, 도수치료. 체중격파, 재충격파. 중식, 근공격계 치료랑 비급여 주사제. 이게 비급여 주사가 아, 뭡니까? 뭐 우리가 수액이나? 수액 맞고 어디 막 몸이 이제 좀 안 좋아가지고 맞아서. 몸살기 나가지고 병원 가서 수액 맞고 링게 받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험금 미지급 항목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 보상을 적게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보장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세대에 가입하신 분들이 나 도수치료 꾸준하게 받고 있어. 이러하신 분들이 한 달에 도수치료 받으러 가면 10만 원 나온다고 하면은 네. 내가 10만 원에서 3만 원 내가 부담하고 7만 원 부담하고 돌려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50% 나온다고 그럼 내가 이제부터 5만 원밖에 못 돌려받는 건가? 적게 가야지 생각할 수 이렇게 하는데 있는데 그게 5만 원도 아니죠.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보상을 안 한다는 아예 거니까. 보험금을 미지급하겠다, 안 주겠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수치료 받으실 분들 주사제 꾸준하게 링게 마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세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 꼭 참고하셔야겠네요.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네. 조금 제가 보험사의 입장이라면 네, 좀 손해가 큰 부분의 치료들이 아닌가. 싫어할 것 같긴 해요. 제 주위만 보더라도 네, 맞아요. 주위만 들어봐도 예.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그 아까 저희가 소대 얘기한 것처럼 역이용하거나 맞아요. 맞아, 악용하는 맞아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 아,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강수를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이게 또 실질적으로 좀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실 것 되게 같아요. 억울하고 좀 아. 짜증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해가지고 지금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원래 이거를 네네. 1월 달에 네. 정책 토론회라고 해가지고 이 비중증 이제 비급여 있죠. 중증 네. 비급여 특약 1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기 부담금의 이제 그 연간 한도 네네. 이게 원래는 없었어요. 내용 자체가. 음.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롭게 신설돼가지고 최종 발표에서는 500만 원까지 이거 좀 좋네요. 네. 그래도. 네. 해준다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는 네네. 약관 내용에서 네. 약관을 원래 기존에는 1세대랑 2세대 이제 초기에 가입하신 분들 1,600만 명 정도 계신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 조건을 쭉 가져갈 수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이게 나온 거는 뭐 15년 재가입, 뭐 5년 재가입 그렇죠, 이런 그렇죠. 조건들이 있었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또 1월달에 내용이 있었냐면 필요시에 네. 법까지 개정을 해서 개정을 해가지고 내가 A라는 약관으로 가입을 했는데 네. 개정시켜갖고 그냥 이걸 바꿔버리는 개정시켜가지고 거죠. 이거를 이제 원래는 없었지만 뭐 15년 뒤에 이분들 어. 같은 경우에는 15년이면 끝날 수 있으니까 뭐 20년 뒤에 아니면 그쵸. 30년 뒤에는 강제로 뭐 전환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음.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다고 해요. 이게 만약에 됐다 하면 진짜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충격이 이게- 클 수도 있죠. 네. 근데 다행히도 뭐냐면 네네. 그때 당시에는 검토를 했었지만 지금은 그 내용은 삭제가 삭제가 다행히 네. 네네. 근데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안 되죠. 다행이라고 했지만 당연한 어.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이거는 이렇게 개정을 검토했던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그 계약서 같은 걸 쓴 의미가 없는 맞아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이러면 안 나는 되지. 그걸 보고 네. 쓴 건데. 근데 맞아요. 다행스럽게도 최종 발표에서는 그 내용이 삭제가 되었다는 거.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께서 음. 원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쵸. 나는 반- 뭐 병원도 안 가고. 나는 이 아. 비싼 보험료 내기에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한 분들은 무심사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음. 내가 바꿀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음. 뭐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어찌됐건 내가 최대한 바꿔주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좋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해가지고 최대한 무심사 전환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저렴한 실비를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도자 내용 보신다고 하면 네네. 이거 바뀌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 세대 네. 이제 바뀔 때랑은 네. 이제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는 게 좀 네.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진짜로. 많이 바뀌고 내용 그렇죠. 자체가 그 전에는 큰 틀에서 네. 뭐 일부만 수정됐다고 저희가 그쵸. 판단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아니라 이번 개정은 그냥 네. 아예 그냥 갈아엎는 대대적인 수준으로 개편. 네. 아까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자료에. 네. 진짜 그 말이 많이-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요. 것 그 같아요. 내용이 네네. 맞고요. 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1, 2, 3, 4대 세대 11봉 가입하신 분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고민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딱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3세대, 4세대, 뭐 2세대 후반에 가입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그 재가입되는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15년, 뭐 5년, 오 년. 이렇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내가 그때 당시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재가입이 되실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때를 기다리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지금 보면 너무 비싸다. 내가 2세대 실비를 가입하고 있는데 15년 뒤에 재가입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내가 15년 뒤에 재가입을 하기에는 아직도 몇 년 몇 년이 남았는데 남았고 지금 보험료가 당장 너무 비싸가지고 부담된다. 나는 5세 나오면 바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네네. 제가 한 팁을 드리면은 네. 지금 5세대 말고 음. 4세대를 한번 거쳐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4세대로 5년이라는 시간은 그렇죠. 그렇죠. 벌 수 있는 네. 거네요. 근데 사실 4세대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맞아요. 괜찮아요. 네. 2세대랑 비교했을 때 네. 금액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4세대로 전환을 하시고 음. 근데 내가 5세대가 나왔는데 5세대가 더 싼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또 옮기시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를 네. 한 번에 5세대로 관리하지 마시고 4세대 실보험이 끝나기 이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바꿔주시는 게 보험료가 금액이 부담된다는 가정하에요. 그렇죠.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세대, 2세대 초창기에 가입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제나 말씀드려요. 최대한 유지하셔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근데 그 최대한이 언제일까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은 시점까지. 근데 네. 또 그런 말씀 많이 어려워요. 하세요. 네. 비용이 부담스러운 게 얼마예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거는 네. 본인이 잘 맞아요. 아실 네.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5만 원도 부담스러울 아, 수도 그럼요.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10만 원까지 낼 수 있어. 어떤 분들은 내가 병원 많이 다니니까 한 달에 실비 20만 원 내는 거안 맞아. 아깝다. 나는 이런 분도 그만큼 있어요. 보험금을 많이 받고 있다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20만 원이 안 아까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상대적인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병원을 얼마나 많이 가시는지, 그쵸, 맞아요. 네. 많이 받으시는지 맞아요. 네. 차익 계산해 근데 보시면 나는 될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하고 그동안 보험금 받은 적도 없고 매달 몇십만 원씩 나가고 있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고민하시고 네.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1, 2, 3세대 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 말고 네. 현재 네네. 실비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고민할 거 있나요? 4세대 실비를 빠른 시일 내에 좀 그쵸. 준비하시는 게 4세대 좋을 것 같습니다. 실보험을 빠른 시일 내에 가입을 하시고 네. 당연히 5세대가 나오면은 5세대가 난 더 메리트가 있는데 더 싼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선택권이 하나 더 생기시죠. 4세대에서 바꾸셔도 되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를 맞아요. 내가 4세대 우선을 해 놓으시고 5세대로 가시는 거랑 내가 나중에 4세대 끝나고 5세대 가입했는데 4세대 할 걸 하시는 그쵸, 거랑은 그쵸.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우선 4세대 실비보험부터 가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4세대 실비보험 가입하실 때 보험료 비교표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보험료 비교표 보면은 여성분, 남성분 저희가 이렇게 비교표를 띄워야 되는데 네. A사부터 J사까지 네. 보험료를 보신다고 하면은 보험료가 뭐 비싼 회사, 저렴한 회사 있죠. 네. 회사들마다 다 달라요. 다 그러니까 달라요. 내가 어떤 회사로 가입하면 좋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원하시는 쪽으로 가입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진짜로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자기가 5세대 실보험 나오기 전에 4세대 실보험 가입하고 싶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설계해드린 거거든요. 네네. 30대 여성분이신데 이렇게 실보험 12,478 12,478원으로 가입하셨어요. 4세대 실비.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비보험 말고 내가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린 중증 질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중증 질환에 대해서도 내가 좀 진단금을 가입하고 싶다. 암, 뇌, 심장 가입하고 싶다. 근데 보험료는 싸게 가입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설계해드린 게 뭐냐 하면 3대 진단비보험. 동일한 30대 여성분. 여성분이시고요. 20년 납 90세 만기 직업부수 1급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분 이제 설계안에 보여드리면은 암 진단비 3천만 원, 3천만 원. 유산 진단비 600만 600만 원, 원씩. 뇌혈관이랑 허혈성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네네. 해가지고 22,966원으로 제가 설계해드렸어요. 그러면 저렴하네요. 5세대에서 네. 조금 아쉬운 네. 중증 보장에 대해서 이걸로 좀 커버가 커버가 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계해드려서 고객님들께서도 너무 만족하시면서 주변에 실비 없으신 분들 4세대에 빨리 가입하라고 저희가 연락하겠다고 저한테 잘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실비보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4세대로 지금 가입해 주시면 지금 좋을 것 준비하시면 같고요. 좋고. 그다음에 1, 2, 3세대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항에 맞게 변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5세대 실비보험 개편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네. 좀 무거워요. 네, 마음이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네. 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유쾌하진 않죠. 반가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렇게 손해도 높아지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보험사 소속이고 그쵸. 저 고객님 편이기도 네, 하지만 네. 조금 이해는 돼요. 양쪽 입장이. 맞아요. 이 얘기는 네, 이해가 네,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내고 있지만 소수가 다 그렇죠. 보험금을 과잉 진료로 돈을 많이 내고 있지만 받으시고. 보험금을 받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네. 이러한 부분이 좀 안타깝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는 거 맞아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5세대 실보험에서 영상에서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영상을 보시고 저희에게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에 보일러미라 검색하신 다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일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